안녕하세요, 소현수입니다. 소현수입니다. 오늘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저기 한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변온 컨트롤러, 그러니까 변온 보일러인데 보일러 중에서 이제 그 이동 팬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동 팬,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나오는 팬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자동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대를 만들고 있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기본 베이스는 9N24로 해서 그냥 접점식입니다. 그냥 접점식 타입으로 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뭐 쉽게 말하면 누구나 뭐 웬만하면 다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온도계에 있는 접점을 이용해서 이제 팬을 돌리면 되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고, 해도 뭐 약간의 전기적 지식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죠. 지금 두 대를 지금 하판을 만들고 있죠. 하판을 만들고 있고, 지금 생각으로는 만드는데 대략 한 30분이면 이제 두 개 다 만들 수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네요. 좀 많이 나오네요. 조금 잘라가 버려야 되겠네. 이거는 2.5 스퀘어 같은 경우는 한번 접어서 넣으면 되는데, 이제 4 스퀘어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 사용 전력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팬이 이제 2.2kg 정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작을 하니까 대략 한 2.5 스퀘어 정도 써도 되는데, 주 전력선을 그냥 안전하게 이제 10A 2.2kg면은 이제 220V 기준으로 2.2kg면 이제 10A입니다. 10A면 뭐 단자대도 뭐 10 정도로 써도 되고 이제 이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안전하게 4스퀘어로 쓰고, 전선도 4스퀘어고 단자대도 이제 30A짜리 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조금 질렸네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그냥 다이렉트로 올리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제 편집 기술을 조금 익혀서 이제 조금 동영상 편집을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이제 제 본업이 이게 유튜버죠. 요즘에 이제 제일 이제 유명하다 기했나, 이제 뭐 곽강 좀 핫하다고 이야기를, 곽강 만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핫한 직업이 이제 유튜버죠, 유튜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계정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일상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좀 남기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제 하루에 보통 뭐 들어보니까 뭐 한 10분 정도 이 동영상을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뭐 거의 뭐 한 3시간 이상을 작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현재 대기문을 보신 후 원하시는 채널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좀 슬슬 배워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직은 무편집으로, 지금 모든 동영상은 무편집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있으면, 아마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이제 저도 이제 요거를
동영상 편집 기술을 익히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자막도 넣고 글자를 좀 넣으면서 조금 빠른 시간에 익혀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구독자 수나 이런 게 없고 이제 조회수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로 연결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봐야죠. 요거는 흰색 선은 요 KIM 선입니다. 흰색 선은 KIM 선이고 이제 많이 쓰죠. 이제 이거를 자 봅시다. 밑에 하기 전에 마이너스 선을 먼저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되네요. 연결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연결합시다. 이거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좋긴 좋은데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좋긴 좋은데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 회사에서 주문을 준 겁니다. 이거는 보일러 회사에서 이제 주문을 줬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는 방식은 보일러에서 그냥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일러들이 변온이 되는 게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변온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 변온 컨트롤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코노텍에서 나온 거 9N24, 9P24 이제 이런 이제 9단 변온 컨트롤러가 있고 아니면은 삼원 ENG에서 나온 게 또 있습니다. 삼원 ENG에서 나오는 SH200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가 사양이 좀 다릅니다. 이제 옵션 사양이나 이런 거 다 가격은 비슷한데 사양이 조금 다르죠. 다른데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제작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뭐 나름 큰 회사들에서 검증되어서 나온 건데 이제 생산 단가 절감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일러 회사들인데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한 번씩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작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그 농장에 이제 전기 보일러로 해서 이제 4단 변온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치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보일러 회사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보일러 컨트롤러에서 뭐 어떤 오작동이 있었는지 접점이 붙어서 그냥 계속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마 며칠 동안 엄청나게 작동을 했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일러 컨트롤러하고 이제 유동팬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중간에 이제 신호 작업을 좀 했는데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자기들 제가 봤을 때는 100% 컨트롤러 분량인데 컨트롤러 분량을 이제 왜 컨트롤러에서 신호를 빼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뭐 신호를 직접적으로 빼앗으면 제가 할 말이 없겠는데 직접적으로 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제 접점 신호로 빼왔기 때문에 이제 접점 신호로 빼오면 이제 오작동이 일어날 일이 없죠. 이제 그래서 한번 좀 심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좋게 넘어갔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보일러 회사가 이제 그런 컨트롤을 만들어서 이제 유지 보수 잘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처럼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개발해놓은 회사가 PCB를 이제 뜨는데, PCB 뜨는 회사 따로 있고 프로그램 만든 데 따로 있고 설치하는 데 따로 있고 이러면은 아주 유지 보수도 힘들고 고장 났을 때 관리도 힘들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컨트롤러가 예를 들면 변원 컨트롤러가 없으면은 이제 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변원 컨트롤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변원 컨트롤러로 그냥 만드는 게 안 낫나. 나중에 유지 보수도 쉽고, 이제 뭐 코노텍이나 이제 사모니에즈 같은 경우는 나름 좀 이제 이름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잘 망하지도 않죠. 이제 망하지도 않고 하니까 부속 공수하기도 쉽고, 이제 재고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은 바로 이제 수리를 할 수 있죠. 다음날 바로 이제 택배로 이런 걸로 받으면 되니까. PCB로 뜯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면 알록달록하게 이제 뭐 온도계도 나오고 이제 뭐 해서 뭐 PCB로 뜯는 거를 뭐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PCB는 일체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를 만나면은 PCB 부속 중에서 뭐 다이오드든지 뭐 트랜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이오드 트랜스 저항 뭐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속을 찾아서 고장난 부속을 이제 바꾸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이거 농업용 장비지 않습니까? 농업용 장비면 이제 전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이제 나갔을 때 파손이 돼서 농장주한테 뭐 저항이라든지 다이오드라든지 또는 뭐 트랜스 이런 것들을 주고 바꿔라고 이야기하면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있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있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이 컨트롤 박스를 판매를 하고 보내면은 안에 있는 릴레이 하나 바꾸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뭐 고장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뭐 농장으로 가면 뭐 테스터기 없는 농장도 뭐 수두룩하니까 보통은 테스터기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박스를 만들면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상태라 하긴 좀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상당히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장비를 줬다가는 나중에 진짜 폐업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도 농촌에 보면은 이제 생산 단가 같은 거를 생각해서 이제 좀 사게 만들고, 뭐 기능인 이제 뭐 자기들 다 기능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좋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 기준에 이제 맞추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유지 보수가 안 되니까 이제 뭐 한 1년 차는 보통 잘합니다. 이제 뭐 AS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하는데, 한 1년, 2년 정도 이제 물건을 팔면은 1년차, 2년차 지나가면서 AS 거리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1년은 무상, 뭐 3년은 유상,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참 좀 애매한 게 뭐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돈을 이제 뭐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걸 또 안 고쳐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오락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공식적으로 출장을 한번 가는데 이제 고장난 부속 모르는 집이면 상관없는데 이제 팔았는 물건을
출장을 가면서 이제 출장비에 작업비에 이래서 한 뭐 7, 80만 원 청구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어쨌든 간에 뭐 이래 결국은 뭐 돈을 준다 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왜냐면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정이 밀려 있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일정이 밀립니다. 밀리면은 이제 평판이 좋아지지 못하죠. 이제 AS제라는 계속 오고, 왜냐하면은 이제 자가 수리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부속만 보내면은 농장주들이 이제 자가 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기는데, 농장주 PCB나 이런 걸로 만들면은 농장주분들이 자가 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PCB를 통째로 보내거나 아니면 컨트롤러로 아예 이제 통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 2년 3년 하다가 이제 폐업 해버리는 그런 농장들도 이제 많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농장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 만들면은 항상 사용자를 생각을 좀 해야죠. 지금 요 작업하고 있는 거는 휴즈입니다. 휴즈. 요거는 메인선에서 이제 휴즈를 거쳐서 나가게 만들 겁니다. 제어나 뭐 이쪽으로는 이 휴즈를 이제 뭐 생산 단가라든지 뭐 이제 작업 속도 뭐 이런 것 때문에 휴즈를 안 다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용 장비는 웬만하면 휴즈를 달아주는 게 낫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농장주분들이 공장에서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데, 농장주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거면은 농장주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뭐 테스트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즈가 안 달려 있으면은 이제 큰 이래저래 어렵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은 날씨가 좋은 일요일입니다. 날씨도 좋고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약간 춥기는 한데, 뭐 그게 뭐 심각하게 추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뭐 낮에 워낙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뭐 춥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쌀쌀했다가 뭐 오전에 해만 비치면은 금방 따뜻해지죠.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저걸 해야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옆쪽으로는 이제 타입과 다 이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충 좀 놔둬도 되죠. 같은 거를 두 개 만드니까 이건 뭐 좀 솔직한 말로 저는 이제 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드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 이제 뭐 그렇게 재미있는 거는 아니니까. 아이고 잘못했네요. 이게 저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뭐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로 해주면 되겠네요. EOCR 이제 접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뭐 요거 만들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EOCR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EOCR, 이제 이 EOCR 뭐 EOCR도 종류가 많습니다. EOCR도 뭐 종류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EOCR은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과부하 계전기인데, 한국말로 하면 과부하 계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전력을 감지해서 이제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차단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요 밑에 요 부분이죠. 요 밑에 요 MC EOCR 요 MC EOCR 예, 이해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접점형으로 이제 보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녹색이 이제 N상이죠. N상 보통은 N상이라고 사용하는데 N상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보통 작업을 해줍니다. 이거를 뭐 R상으로 이제 보호해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딱히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권은 어차피 뭐 다른 색으로 나오고 N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녹색으로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라벨지로 붙으면 N이라고 표시를 하죠. N이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번에도 잠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기로 이제 넘버링을 찍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돈을 주고 뭐 하면은야 뭐 그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라벨 넘버링 없다고 해서 컨트롤 박스 못 고친다 하면은 이 정도 수준을 그거는 뭐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요선이 이제 N상으로 가는 거죠. N상 가야 되니까 모양 좋게 이렇게 굽혀서 여기 휴즈는 이제 제어 휴즈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EOCR이 한 번씩 고장 나면 얼마 전에도 밤에 전화가 오는데 그 EOCR이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OT EOCR 요 부분 OT에 이제 리셋이 있고 요 부분 보면은 요 부분 보면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OL에 있고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리셋을 하고 그냥 바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일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터가 과부하를 받아가지고 이제 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EOCR 기계 자체가 오작동을 해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FM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EOCR이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테스터기를 가지고 테스터기나 기타 장비를 들고 EOCR을 이제 OL에 불이 들어온 걸 해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계에 정말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모터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확인하고 다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쉬운 대로 이제 뭐 불만 바로 끄고 작동을 시켜버리면 모터가 한 번은 이제 뭐 과부하 걸렸던 게 이제 모터 보호하면서 살 수는 있는데 이제 두 번은 힘들죠. 두 번, 세 번 이제 그렇게 계속 써버리면 모터 이제 과부하 걸린 상태로 계속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뭐 과부하 차단이 돼도 이제 뭐 고장이 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좋지가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 EOCR이 불이 들어오면은 그냥 이제 정지시킬 게 아니고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하고 무슨 다른 고장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작동을 시키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제 해제할 줄 아니까 그냥 뭐 이제 뭐 리셋만 하고 이제 작동을 시켜버리고 그 아까 좀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뭐 밤 11시였나 10시였나 이제 미나리 농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 받으려다가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미나리 농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밤에 지어서 물이 안 나온답니다. 왜 물이 안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웅 하는 소리만 나고 안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앞에 이야기가 그냥 그 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작동을 시켰답니다. 그냥 OL에 불이 들어왔는데 이거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작동을 시켰답니다. 이거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EOCR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오는데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이게 리셋이 됩니다. 불이 꺼지면서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지하수 모터 같은 게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땅 속에 있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돌린 겁니다. 이거 말 그대로 밑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정지한 거겠죠. 이제 그 상태인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이제 뭐 껐다가 다시 돌리니까 돌아가더라.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뭐 낮에부터 해가 몇 번을 돌렸답니다. 그냥 돌아가니까 그냥 돌렸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 돌려버리니까 야간에 밤에 돼서 작동을 정지해 버리더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극하면 이제 결국은 뭐 컨트롤 박스가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웅하면서 돌아가지는 않고 이오시아랑 계속 작동을 하고 끝난 거죠. 말 그대로 웅하는데 말 그대로 이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MC를 작동시키면 MC에서 가전류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웅 하면서 보통 앞에 이제 암페어 메타가 있으면은 암페어 메타도 뭐 끝까지 막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고 뭐 이오시아를 여기도 이제 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뭐 고장났다는 걸 스스로 이제 막 알리죠. 이제 그 상태까지 갔으면은 솔직한 말로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뭐 모터는 거의 탔는 거고 탔다고 봐야 되죠. 타거나 뭐 아니면 이물질 껴서 이제 나갔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제 EOCR이 불이 들어온다 하면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뭐 해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왜 고장 났느냐 이거를 판단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컨트롤 박스나 이런 거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그런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하고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해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났더라도 고장이 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도 이제 농장주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 가끔씩 또 보면은 이제 농장주분들이 컨트롤 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한 이 정도 레벨 정도면 솔직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등급을 이제 10등급, 10등급으로 나누고 10등급이 이제 별 10개가 이제 가장 어렵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뭐 별 한 2개 이 정도 뭐 실질적으로 솔직한 말로 마음 같아서는 1개 정도 주고 싶은데 그래도 뭐 한 2개 정도 이제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쉽습니다. 이 정도는 뭐 조금만 뭐 전기적인 지식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은 형광등 스위치 정도를 작업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쉽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작업하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이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 말 그대로 농업이든 이제 공업이든 간에 이 전쟁입니다. 전쟁. 말 그대로 자기 전 재산을 다 넣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농사를 짓고 제2의 인생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뭐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제 취미와 이제 본업은 분리할 필요가 있죠. 말 그대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뭐 사랑하고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배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배달할 수는 없고 내가 차가 싫어도 차를 타고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봅시다. 센서 들어갔고 지금은 하판 만들고 하판은 이제 만드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이제 하판은 하판 만들고 하판을 조립도 하고 하는데 상판은 바로 조립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미리 선을 다 빼놓을 겁니다. 저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는 선은 상판으로 가는 선은 이제 MC선, MC 입력선 그리고 이제 A선 표시등 때문에 이제 N상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랄까 센서선 센서가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센서를 사용하니까 센서선 1개 하고 그래 들어가니까 아마 5개가 이제 갑니다. 5개를 이제 넘버링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것처럼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선넌색은 이제 빨간색, 녹색, 그리고 이제 흰색과 노란색이 센서선이죠. 이제 빨간색은 이제 R선이고, 녹색은 N선, 그리고 위에 이제 MC 마그네트 입력선은 이제 갈색. 이렇게 5선이 가면은 앞에 있는 온도계와 이제 스위치 이쪽에 전부 다 전력도 공급하고 이제 다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먼저 다 작업을 해놓고 이쪽은 선은 바로 마무리를 짓고 쓱 꺼내고 난 다음에 바로 타일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한 개는 밑판이 완성이 되었죠 벌써. 이 정도는 제가 아까 이 정도는 레벨이 실질적으로 뭐 10단계로 나눴을 때 1단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결선도 도면까지도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도면은 초보자분들은 이 도면은 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고, 결선도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쉽게 따라가실 수 있죠. 요 도면은 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한번 이제 뭐 화이트보드도 지금 한 개 구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걸로 이제 그 옛날에 저 학원에서 이제 그 뭐랍니까 강의를 했는 기억이 있어서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날 겸 해서 이제 요거를 컨트롤 박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와 이제 농업이 어떤 식으로 농업의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아까 여기 보면은 터미널 집어넣는 거 있죠. 주전력선, 휴즈에 들어가는 입력선입니다. 요선 지금 휴즈 들어가는 입력선은 위에서 이제 빼나가면 되죠. 깔끔하게. 전화기 좀 갖다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